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 이건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밤새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부어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속이 항상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겨울철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나면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늘어나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우리 몸의 37조 개의 세포들이 점점 딱딱해져서 영양소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60대 이후에는 세포막 유연성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문이 굳게 닫힌 집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놔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보시는 거였습니다. 연세의료원에서 1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초과하지만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 연구팀은 소금을 적게 먹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저염식 권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짠맛이 신장을 보하고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준다고 했고, 본초 강목에서는 소금이 모든 독을 해독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바다의 선물, 소금의 놀라운 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이과학대학교 통합의학원에서는 천일염의 항암, 항비만, 항산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놀라운 5가지 효능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단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효능으로는 세포 활성화와 수분 흡수력 향상에 있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포가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서 영양소와 수분을 잘 흡수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마치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져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세포막 유동성 감소라고 부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산화되고 경화되어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포막에 있는 각종 통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경첩이 녹슬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펌프는 세포의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녹슨 문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증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면 세포 안으로 수분과 영양소가 쉽게 들어가고 노폐물도 밖으로 잘 배출됩니다.
실제로 72세 김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출렁거리기만 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게 목이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특히 손과 발이 예전처럼 붓지 않아서 반지도 쉽게 빼고 끼울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등장성 용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혈액이나 세포액과 같은 농도를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세포 내 수분 보유량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금물이 단순히 수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금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들이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300여 개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요.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는데요. 소금물로 이런 결핍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7세 박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억지로 밥을 먹곤 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고 밥맛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목이 마르지 않아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혈액순환 개선과 부종이 완화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는 밤사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액이 한 곳에 정체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치하면 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심해지면 혈전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사이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서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말초순환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지속되면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나트륨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합니다. 나트륨이 혈관 평활근의 나트륨 마이너스 칼슘 교환을 조절해서 혈관이 적절히 확장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밤사이 떨어진 혈액량을 빠르게 회복시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게 합니다. 또한 소금물이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면서 부종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뇨제를 먹는 것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부작용이 없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2주일 만에 부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다리가 무겁지 않아서 산책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차이과학대학교 통합의학원 박건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천일염 섭취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천일염을 섭취한 그룹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1세 이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갑고 저려서 잠을 못 잤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작은 상처가 나도 아무는데 한 달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아물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상처 치유 속도도 빨라집니다. 상처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세포들의 이동도 원활해져서 감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소화기능 강화와 장이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운동도 둔해져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0%가 소화불량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위산은 음식을 분해하고 병균을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만드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소화효소들의 분비도 줄어들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금의 염소 성분은 위산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위산의 화학명이 염산인데 이는 수소와 염소가 결합한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적절히 자극되어 소화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소금물이 위벽을 자극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이 소화액 분비를 총괄 조절합니다. 장 건강에도 소금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이 장벽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소금의 나트륨이 장 근육의 수축을 돕고 수분 흡수를 조절해서 변의 굵기를 적절히 유지시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짠맛이 신장을 보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본초 강목에서는 소금이 장위를 튼튼하게 하고 음식의 독을 해독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소금의 항균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50년 넘게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돼서 음식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아서 정말 신기해요. 실제로 소금은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소금의 염소이온이 병원성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자연적인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항생제와는 다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내성균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5세 최할아버지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20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맵고 짠 음식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금물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위 점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보호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위험 원인균의 증식도 억제합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염증이 완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요. 특히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면역세포들의 기능 저하입니다. 백혈구, 림프구,
자연살해세포 등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드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또한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면역체계가 과부하에 걸려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금의 항균과 살균 효과는 입안부터 시작됩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이 줄어들고 이것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은 온몸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주요 통로인데 여기서 세균을 차단하면 전신 감염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소금물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소금의 나트륨과 염소가 세포 내외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염증 물질들이 빠르게 제거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소금물은 천연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합니다.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염증 부위의 부종이 줄어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65세의 정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두세 번씩 걸려서 고생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작년 겨울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목이 칼칠할 때도 소금물을 마시면 금세 편안해집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해도 저는 옮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소금물이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비염, 천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이 소금물 섭취 후 개선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물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을 중화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70세 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콧물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지 않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이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인데 이들의 활성이 높아지면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효능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후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 신진대사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여 피로가 누적됩니다. 소금물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며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로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지연됩니다. 소금의 나트륨과 미네랄들이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세포막의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세포 내 에너지 화폐인 ATP 생산이 증가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세포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산소 공급도 원활해져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산소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전달 효율이 높아져 같은 양의 음식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투여하는 것이
생리식염수입니다. 이 수액을 맞고 나면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에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춰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소금물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70세 최할머니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집안일을 조금 하면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심지어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자꾸 물어봐요. 소금물의 신진대사 촉진 효과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사율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과학대학교 연구에서 천일염이 지방조직 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69세 김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살이 계속 찌고 특히 뱃살이 나와서 고민이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3달 만에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어요. 특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차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금물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소금물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소금물을 무턱대고 막 마시면 안 되겠죠. 소금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합니다. 밤사이 땀과 호흡을 통해 체내 미네랄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소금물로 보충해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공복에 마시는 이유는 위에 음식물이 없어야 소금물이 빠르게 소장으로 이동해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치하기 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입안의 점막도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고 치약의 화학 성분이 소금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 입안에 있는 침에는 밤사이 분비된 성장 호르몬과 면역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과 소금물이 함께 작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입니다. 이는 약 0.9% 농도로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가 되어 세포에서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마셨을 때 살짝 짭짤하다는 느낌이 들면 적당한 농도입니다. 너무 짜면 농도를 줄이고 너무 싱거우면 조금 더 진하게 만드세요. 소금 선택도 중요합니다.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암염을 권합니다.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이 99% 이상으로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지만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비교해도 미네랄 함량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하고 소금의 용해도도 높여서 흡수를 돕습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면 입안의 점막도 미네랄을 흡수하고 침샘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돕습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미네랄이 충분히 흡수되어야 합니다. 바로 먹으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물이 위에서 소금물과 섞여 농도가 희석됩니다. 이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전체 물 섭취량도 늘리세요. 소금물로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우리 몸이 리듬을 만들면 흡수와 활용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반에는 잊기 쉬우니 휴대폰 알림이나 메모를 적극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나트륨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의 효과와 소금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부종이나 혈압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라면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만성심부전, 급성심부전, 신장결석 등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시면 나트륨 증가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약 복용 시간을 30분 이상 벌려주세요. 소금물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마시고 약이나 아침 식사는 30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농도를 약하게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적정 농도까지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주에는 물 200ml에 소금 4분의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처음 며칠간은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면 적응됩니다. 다만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려면 함께 드시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다음 5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소금물과 함께 마시면 신진대사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소금물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섞어 드시거나 소금물을 마신 후 생강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순환이 더욱 개선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도 소금물의 면역력 강화 효과와 시너지를 이룹니다.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높입니다. 구연산은 소금의 미네랄들을 킬레이트 형태로 만들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거나 소금물을 마신 후 레몬물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레몬의 펙틴 성분이 소화를 도와 소금물의 위장 개선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신진대사가 둔해집니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이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시켜 소금물의 해독 효과를 높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미역국을 드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미네랄이 소금물의 미네랄과 균형을 이루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역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금의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소금물의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현미의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상승을 예방합니다.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과 함께 현미밥을 드시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현미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하여 소금물의 소화 촉진 효과와 시너지를 이룹니다. 또한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소금물의 신진대사 촉진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소금의 짠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풍부한 미네랄이 소금물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금물의 미네랄 보충 효과를 높입니다. 다시마 우린물에 소금을 타서 드시거나 소금물과 함께 다시마 요리를 드시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다시마의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소금물의 면역 개선 효과와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다시마의 라미나린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쁜 음식도 있겠죠? 같이 먹으면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과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치킨, 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이미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소금물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의 나트륨은 화학적으로 처리된 것이라 천연 소금의 나트륨과는 다른 작용을 합니다. 가공식품의 나트륨은 대부분 정제염에서 나온 것으로 미네랄이 없어 체내에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날에는 가능한 한자연 식품 위주로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켜 소금물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소금물로 보충한 미네랄들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1시간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시면 됩니다. 특히 녹차의 경우 카페인이 있지만 태아닌 성분이 카페인의 부작용을 중화시켜주므로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단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의 당분이 나트륨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려 소금물의 소화 개선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는 소금물의 신진대사 개선 효과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운동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은 안정을 취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은 소금물을 마신 지 1시간 이후에 하세요.
5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압도 오르기 때문에 소금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소금물 농도를 평소보다 약하게 하거나 하루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킨 후 소금물을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붓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소금물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기면 농도가 너무 높거나 개인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구토를 동반한 복통이 생기면 위에 자극이 온 것이니 하루 이틀 쉬었다가 농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혈압 변화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빠른 효과를 보려고 농도를 높이거나 양을 늘리면 위험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넣어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세포 활성화와 수분 흡수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과 부종 완화, 소화기능 강화와 장 건강 개선, 면역력 증가와 염증 완화, 신진대사 촉진과 에너지 증가라는 5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과 물만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연세의료원의 10년 연구와 차이과학대학교 박건영 교수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 이미 기록해 놓은 전통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 부기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화가 잘 되고 감기에 덜 걸리며 몸이 가벼워져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소금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의보감에서 이미 밝혀놓은 지혜와 현대과학이 증명한 효능이 만나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의 뛰어난 품질과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올바른 건강관리로 나이를 잊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